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중3과학 3단은 운동과의 에너지 1강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운동의 기록. 운동이란 시간에 따라 물질의 위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에 다중성광 사진을 이용합니다. 다중성광 사진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나중에 다중성광 사진을 활용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기술할 때는 이동거리, 속력, 걸린 시간을 이용합니다. 이동거리란 운동하는 동안 물체가 움직인 거리입니다. 속력은 물체의 빠르기인데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입니다. 혹은 단위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입니다. 이 단위 시간이란 초 단위를 사용할 때는 1초, 분 단위일 때는 1분, 시간 단위일 때는 1시간을 의미합니다. 물체의 빠르기, 속력을 구해봅시다.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초 동안에 10m를 이동했다. 10m 나누기 2초 되겠죠. 5m/s죠. 1초 동안에 5m를 이동했다. 초 단위는 세컨드의 s, 분 단위는 미니트의 min, 시간 단위는 hour의 h로 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속력의 단위는 거리 단위 나누기 per, 나누기 시간 단위가 되니까 meter/sec, centimeter/sec, kilometer/hour, meter/minute. 거리 단위 per 시간 단위는 모두 속력의 단위가 됩니다. 속력을 구할 때는 이 방식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원을 그려놓고서 이렇게 반을 쪼개고 또 밑으로 반을 밑으로 내리면 여기에 거리, 속력, 시간을 적어 넣습니다. 거리를 구할 때는 나란히 있을 때는 곱하기입니다.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을 구할 때는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아래 위로 있을 때는 나누기입니다. 시간을 구할 때는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거리, 속력, 시간을 이렇게 적어 놓고서 구해주면 속력이나 거리나 시간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리기호가 있습니다. 이동거리와 속력과 걸린 시간은 알겠죠? 타임이 t입니다. 속력은 velocity라는 단어의 첫 글자 v입니다. 영어의 첫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거리는 shifting distance, 이동거리라는 뜻을 가지는 영어의 첫 글자 s를 주로 표현합니다. 이동거리 s, 속력 v, 시간 t를 이용해서 v는 시간분의 거리, t분의 s가 되는 거죠. v는 t분의 s를 s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면 한 문자에 관한 정리 알죠? 수학에서 양변에 t를 똑같이 곱해주면 요 우변은 s가 남고 vt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s는 vt라는 결과가 남습니다. s는 vt를 기억하고서 v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면 양변 t 나눠서 t분의 s죠. t에 관해서 정리해주면 t는 v분의 s가 되겠죠. s는 vt라는 이 식 하나를 가지고서 s를 구할 수 있고 이동거리, 속력 v를 구할 수 있고 타임 t를 구할 수 있습니다. s는 vt가 편하시면 이걸 사용하시고 적응이 안 되시면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운동에 관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초일 때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 S는 VT,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겠습니다. 평균 속력이란 속력이 일정하지 않고 자꾸 변합니다. 금방 1초 동안에는 10m/s로 갔는데 다음 1초일 때는 20m/s, 다음에는 7m/s 이런 식으로 속력이 자꾸 변합니다. 이럴 때는 평균 속력을 구해줍니다. 평균 속력이란 전체 총 만약 5초 동안 이동했는데 속력이 다 변했다. 5초 동안에 이 전체 이동한 총 거리를 넣고서 총 걸린 시간 5초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속력은 총 이동 거리를, 전체 이동 거리를 총 걸린 시간,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평균 속력입니다. 속력의 단위를 변환시켜 봅시다. 36km/h가 있습니다. km/h를 m/s로 바꿔봅시다. 36km/h는 여기에는 1이 생략된 거죠. 36km를 미터로 먼저 바꿔야 되니까 36,000m이고 1시간은 60분이지만 1분은 60초니까
60 곱하기 60, 3600초입니다. 36,000m, 3600초를 나눠주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36km/h는 10m/s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속력을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등속운동. 등속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입니다. 예로서 moving walk, conveyor belt, escalate, 모노레일 이런 것들은 속력이 항상 일정합니다. 이런 것들이 속력이 변한다면 사고 나겠죠. 그래서 항상 속력이 일정합니다. 속력이 다른 두 물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중성광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사진이 찍힌 시간 간격을 1초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위치에 있었는데 1초 후에 셔터가 깜빡할 때는 여기 가 있었던 거죠. 또 1초 후에, 1초 후에, 1초 후에. 이 사진을 보면 속력이 일정했네요. 간격이 일정합니다. 1초 동안에 나간 거리가 총 4초 동안에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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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초 동안에 물체가 운동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B는 1초 동안에 이만큼 이동했어요. A보다는 속력이 빠르네요. 2배나 많이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 1초 동안에는 여기까지 갔습니다. 2초 동안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두 개를 분석해 봅시다. 우선 이동 거리가 시간에 비례한다는 거. 속력이 일정하다 보니까 1초 동안에 10m 나아갔으면 2초 동안에는 20m, 10m씩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3초일 때는 30m, 4초일 때는 40m를 나아갔으니까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한다. B는 1초 동안에 20m, 그 다음 또 20이니까 2초 동안에 40m.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처음에 영인 위치에서 1초일 때는 이건 10m, 2초일 때, 3초일 때, 4초일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초 동안에 나아간 거리가 10m니까 속력은 10m/s입니다. 그 다음에도 1초 동안에 10m 나갔죠. B는 1초 동안에 20m, 요 1초 동안에도 20m, 속력은 1초 동안에 20m 갔죠. 20m/s입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A는 이렇게 나타냈었고 B는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입니다. 1초 동안에 10m, 2초일 때는 20m 나아가 있었습니다. 3초일 때는 30m 나아가 있었죠. 4초일 때는 40m 나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아간 점들을 이어보니까 이렇게 직선이 나왔습니다. 그 점들을 이으니까 직선입니다. Y는 AX 그래프 알고 있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때 Y는 X에 비례한다라고 하죠.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한다.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이 기울기가 A죠. 이때 이 기울기가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속력입니다.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는 속력입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속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만약 크다면 속력이 빠르겠죠. 그럼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B는 1초일 때 20m, 2초일 때 40m를 나갔으니까 40m. 이에 보면 직선이 나오죠.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가 1분의 20이니까 20m/s이고 기울기가 이게 더 급합니다.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가 B가 더 크니까 B의 속력이 더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력이 일정한 운동의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나옵니다. 등속운동 그래프를 정리해 봅시다. 등속운동은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시간에 관해서 이동한 거리를 표현한 것인데 이걸 우리 아까 기호로 표현해 보면 ST 그래프라고 합니다. 시간 속력 그래프는 VT 그래프, 이게 좀 더 편하죠. ST 그래프,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는 원점을 지난 직선, 이 기울기가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그래서 속력입니다. 기울기가 속력입니다. 이동거리는 Y는 AX 생각하면 알죠.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한다. 직선의 기울기는 속력이다. Y는 AX의 A죠. 기울기는 속력이다 되겠습니다. 시간 속력 그래프, VT 그래프는 속력이 일정하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일정합니다. 속력이 일정하다. 1초일 때 나아간 거리를 보면 S는 VT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속력이 이 값이고 시간이 이거니까 요거 두 개 곱한 이 면적, 이동한 거리입니다.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2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요 아래 요 면적이 되겠죠. 요 전체 면적이 되겠죠. 전체 5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 했었으면 요 전체 면적이 됩니다. 속력 곱하기 시간은 이동 거리였습니다. S는 VT, R의 면적은 이동 거리, VT 그래프에서 R의 면적은 이동 거리, ST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속력,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R의 면적은 이동 거리.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 ST 그래프에서 두 가지 A는 이런 운동을 했고 B는 이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이때 기울기가 A하고 B 중에서 A가 더 경사가 급합니다. 기울기가 더 크다는 거죠. 기울기는 속력이었습니다. 속력이 A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A의 속력이 더 크다.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VT 그래프에서 A 값이 더 크네요. 근데 속력이 일정합니다. 등속운동입니다. A가 B 값보다 더 크고 항상 일정한 등속운동 그래프에서 VA가 더 크다. Y축 값이 더 큰 게 더 큰 거죠. 속력은 일정한데 아래 면적은 이동거리다. 항상 기억하고요. 다음 자유낙하 운동.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정지해 있던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가만히 서서 공을 잡고 있다가 놓아버리면 아래로 떨어지겠죠.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던지는 거하고 떨어지는 건 다르죠. 던지는 그 순간 처음 속도가 있지만 정지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는 가만히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진다 이 말 자체가 자유낙하입니다.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정지해 있던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이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쇠구슬을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다중 성광 사진을 촬영해서 이 사이에 거리를 측정해 보았더니 1초 통과했을 때 4.9m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 1초 동안에 14.7m 간격이 더 커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속력이 더 빨라졌다는 거죠. 1초 동안에 이만큼 나아갔으니까 1초 동안에 14.9가 아니라 14.7이니까 9.8이죠. 10이 아니고 9.8m 더 많이 나아갔습니다. 1초 동안에 9.8m를 더 나아갔다는 말은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속력이니까 9.8m/s 더 빨라졌다. 그 다음 2초 때는 24.5를 나아갔으니까 14.7보다 24.7이 아니라 24.5죠. 9.8m 더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 1초 동안에는 9.8m/s를 더 빨라진 거죠. 다음 3초에도 9.8m/s가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속력 변화가 매초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것이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속력 변화가 일정하다. 자유낙하 운동의 그래프에서 시간 속력 그래프, VT 그래프를 보면요. 1초인 순간에 속력이 9.8이었는데 2초일 때는 19.6이 되었죠. 3초인 순간에는 29.4m/s. 1초 동안에 총 9.8m/s씩 속력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속력 변화량이 9.8이다. 기울기가 9.8이라는 거죠. 기울기가 2분의 19.6은 9.8, 3분의 29.4도 9.8이죠. 그래서 1분의 9.8, 9.8m/s씩 증가한다. 항상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때 속력 변화량 9.8을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합니다. 속력 변화량 9.8을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한다. 기억합시다. 질량이 다른 물체를 자유낙하시켰습니다. 쇠구슬과 기틀을 떨어뜨렸습니다.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진공중이죠. 진공중에서 낙하 떨어뜨렸더니 질량이 다른데도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1초 지났을 때, 2초 지났을 때, 3초 지났을 때, 4초 되는 순간에 위치가 똑같습니다. 동시에 떨어집니다.
진공 중에서 떨어질 때는 동시에 떨어진다. 물체 종류, 모양, 질량에 관계없이 동시에 떨어진다. 매초 속력 변화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공기 중에서 떨어뜨렸을 때, 공기 중에서는 공기 저항이 있습니다. 깃털은 공기 저항을 많이 받죠. 우리가 한 2층에서 종이를 떨어뜨려도 공기 저항을 받아서 사뿐사뿐 떨어지잖아요. 근데 쇠구슬은 공기 저항이 거의 없습니다. 툭 떨어져 버립니다. 무거운 물체일수록 공기 저항이 적거든요. 쇠구슬은 금방 그대로 떨어졌는데 깃털은 공기 저항이 커져가지고 여기까지밖에 못 왔습니다. 질량이 큰 물체가 먼저 떨어지죠. 그래서 쇠구슬이 먼저 떨어진다. 공기 저항이 큰 물질은 천천히 떨어지고 무거운 물질은 공기 저항이 적어서 금방 떨어집니다. 공기 중에서는 무거운 쇠구슬이 공기 저항이 아주 작아서 금방 떨어지고 공기 저항이 큰 깃털은 천천히 떨어진다. 진공 중에서 실험했을 때 동시에 떨어진다. 이때 중력의 크기라는 것은 물체의 무게입니다. 물체의 무게는 물체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상수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이 크면 클수록 공기 저항이 적어져서 금방 떨어지는 거죠. 지금 이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에서 진공 중에서 떨어뜨리면 동시에 떨어진다.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를 비교해 봅시다. 등속 운동에서 시간 속력 그래프, VT 그래프는 속력이 일정하니까 이 그대로 X축에 나타납니다. 속력이 일정하죠. R의 면적은 이동 거리입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서 Y는 AX 그래프죠. 이 VT 그래프, 시간 속력 그래프가 원점에서 이렇게 기울어진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매초 9.8m/s씩 중력 가속도 상수 알죠? 기울기가 중력 가속도 상수입니다. 시간 속력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면 이건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이렇게 나타나면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전부 자유낙하 운동인데 S축에 나란한 이런 그래프는 모두 등속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그래프를 잘 비교해 둡시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운동하는 물체를 1초 간격으로 찍은 다중성광 사진이다. 4초 동안의 평균 속력 4초 동안의 평균 속력이니까 전체 4초 동안에 처음에 0에서 이 끝부분에서 시작했잖아요. 이 자동차 끝부분 보면 40cm 나갔네요. 시간은 1초, 2초, 3초, 4초 걸렸습니다. 1초 간격이라 했으니까 40cm를 총 걸린 시간 4초로 나누니까 10cm/s가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의 운동 그래프를 바르게 표현한 것은 운동 그래프는 여기 등속이죠. 1초 동안의 간격이 똑같습니다. 속력이 일정하다. 등속 운동의 그래프. 시간 속력 그래프는 이거죠. 요거는 자유낙하 운동이잖아요.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A와 D가 되겠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아무리 시간이 경과해도 이동거리가 그대로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정지 상태다. 그래서 2번은 A와 D가 되겠습니다. 이 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R의 면적은 뭘 나타내는가? 시간 속력 그래프, 이 그래프에서 R의 면적은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죠. 속력 곱하기 Y축값 속력, X축값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은 이동 거리라고 했습니다. 이동 거리. 2번,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 물체의 속력을 구하시오. 등속 운동이네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속력이 변하지 않습니다. 40m/s. 이 물체가 6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시간이 6초일 때 아래 면적 되겠죠. 40 곱하기 6이 되겠죠. 직사각형의 면적입니다. 40 곱하기 6. m/s이고 세크이니까 미터로 나오겠죠. 240m 되겠습니다. 이 물체의 운동을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로 오른 것은 등속 운동이니까 그래프는 B가 되겠죠. 문제 3번. 진공 중에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쇠구슬을 낙하하는 모습, 다중성광 사진을 촬영한 것입니다. 운동 방향은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진공 중에서 쇠구슬과 깃털을 동시에 떨어뜨렸을 때 당연히 동시에 떨어지죠. 못이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떨어집니다.
공기 중에서 쇠구슬과 깃털 동시에 떨어졌을 때 쇠구슬이 먼저 떨어집니다. 쇠구슬이 공기장이 적고 무거워서 먼저 떨어집니다. 3번 시간 속력 그래프는 자유낙하 운동에서 시간 속력 그래프는 B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중력과 속도 상수죠. 9.8m/s입니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자유낙하 운동의 VT 그래프는 B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자유낙하 운동의 VT 그래프에서도 아래 면적, 이 아래 면적은 이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등속 운동의 해석과 똑같습니다.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아래 면적은 이동거리, 등속 운동, 자유낙하 운동 똑같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이죠. 4번 A와 B의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1번 이 운동은 A, B 중 어떤 운동인가?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등속 운동이죠. 2번 물체 A, B 중 속력이 더 빠른 물체는 기울기가 더 큰 거, 경사가 급한 거 A가 되겠습니다. A, B의 속력을 각각 구하시오. 이동 거리와 시간이 있을 때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죠. 직선의 기울기죠. 그래서 A는 직선의 기울기 1초일 때 20m 나아갔습니다. 1분의 20, 20m/s. B는 2분의 10이죠. 5m/s. 5번 그림은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등속 운동을 하는 구간은 이거죠. B 구간이 되겠습니다. 0에서 2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A 영역에서 삼각형의 면적입니다. 2 곱하기 10의 2분의 1을 곱해주면 삼각형의 면적이 나옵니다. 10m 되겠습니다. 0에서 10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 10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A의 아까 요 삼각형의 면적 요거 하고 B 등속 운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 요거는 요거 6 곱하기 10이 되겠죠. 그럼 60m 되겠습니다. C는 똑같이 2고 10이니까 20에 나누기 2 해야죠. 삼각형이니까 여기는 10이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여기도 10이고 60이고 10 이거 전부 합한 게 되겠죠. 10 더하기 60 더하기 10 A 구간, B 구간, C 구간 동안 나아간 거리를 총 합해서 80m를 나아갔습니다. 0초에서 10초 동안 물체의 평균 속력, 이 10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총 이동한 거리, 이 사다리 꼬리 면적에다가 총 걸린 시간 10초를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평균 속력은 총 거리 80m를 전체 걸린 시간 10초로 나누어서 8m/s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